안녕하세요. 분별의 자리입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내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진 적 분명 있으실 거예요. 게다가 쉬고 있을 때조차도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왜 자꾸 우물쭈물할까? 스스로를 탓하며 쉬지도 못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 영상에서는요, 친밀함을 무기로 내 자존감을 은근슬쩍 갉아먹는 관계의 진짜 얼굴을 낱낱이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그 덫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지, 혼자 있을 때조차 왜 나를 스스로 괴롭히는지, 그 숨겨진 마음의 비밀을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에는 이 모든 상처와 거짓 위로를 끊어내고 진정한 내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서는 진짜 어른의 비밀까지 전부 나누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편안하게 흘려들으실 즈음엔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을 한결 가볍게 안아줄 마법 같은 주문 하나를 알게 되실 거예요. 자,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셨다면 이제 편안하게 귀 기울여 주세요. 우리는 참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늘 남과 비교당하고 조금만 뒤처져도 내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살잖아요. 이렇게 세상이 차가울수록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커다란 빈틈이 생깁니다. 누군가에게 온전히 안심하고 기대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정서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외로움의 빈틈을 아주 기가 막히게 파고듭니다. 보통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른다고 생각하시죠? 사실 심리학에서 보면 정반대예요. 오히려 마음 밑바닥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어서 자존감이 너무나 낮은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그 구멍을 채울 수 없으니까 가장 만만하고 곁에 있는 내 사람의 에너지를 뺏어서 자기를 채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은근한 과시예요. 자기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그 거대한 이야기 앞에서 듣는 우리는 왠지 모르게 초라해지고 작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가 정말 무서운데요. 바로 피해자 역할을 자처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진 건 다 주변 상황 때문이야. 내가 진짜 떠나고 싶어도 너 하나 보고 참는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면서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아, 나 때문에 저 사람이 불행하구나. 내가 더 잘해서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이건 사랑이 아니라 명백한 통제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내가 비틀거리더라도 상대방이 결국 내 두 발로 내 힘으로 설 수 있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이들은 반대죠. 끊임없이 자기를 의존하게 만들고 스스로 생각할 힘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관계 속에서 홀로 설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상처받고 자존감이 떨어졌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서 도망쳐야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그 관계에 머물거나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에게 내 인생의 정답을 물어보려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진짜 이유를 들여다볼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서 선택하거나 결정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정답을 구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나를 강력하게 이끌어줄 누군가를 찾게 됩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이게 정답이야 라고 속 시원하게 말해주는 강력한 사람을 말이죠. 요즘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 혹은 종교단체나 직장 같은 곳에서 우리가 쉽게 무언가에 맹신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 마음이 허기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진짜 어른스러움과 가짜 권위를 걸러낼 줄 알아야 합니다. 거짓 권위의 유혹을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진짜 믿고 따를 만한 권위는 억지로 윽박지르거나 직급을 내세운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권위는 사람의 흔들리지 않는 본질, 진실한 태도에서 향기처럼 자연스럽게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반면에 가짜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말대로만 해. 무조건 믿어. 라고 말합니다. 얼핏 들으면 내 고민을 해결해주는 든든한 말 같지만 사실 이건 내 생각의 스위치를 꺼버리고 자기의 꼭두각시로 만들려는 속셈일 뿐입니다. 이 차이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남의 말을 고지곳대로 믿는 대신 내 삶의 경험과 지혜로 한번 걸러듣는 마음의 필터를 가져야 해요. 이 필터가 고장나면 일상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꾸 남의 눈치를 보고 정답만 찾다 보니까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속 우물쭈물하게 되거든요. 쉬어야 할 땐 일 걱정하고 일할 땐 쉬고 싶어서 불안해하는 그 지독한 무기력함의 굴레, 다들 겪어보셨죠? 이건 여러분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억눌린 불안과 완벽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과거의 상처들이 뒤엉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마음의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땐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시고 지금 당장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현재의 감각에만 집중하며 마음의 열을 식혀야 합니다. 그렇게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마음을 스스로 돌보며 두 다리로 서게 되었다면 이제 모든 문제가 끝난 걸까요? 너머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사실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자유로운 경지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나를 잃어버린 관계에서 벗어난 우리가 마지막으로 향해야 할 아주 놀라운 종착지가 남아있거든요. 혼자 설 수 있게 된 사람이 얻는 가장 큰 선물은 역설적이게도 타인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넉넉함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 손가락 베인 상처가 남이 크게 다친 것보다 당장 내 눈물샘을 더 자극하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고 진짜 어른으로 성숙해진다는 건 이 좁은 시야를 넘어설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교양 있고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건 지식이 많다는 뜻이 아니에요.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더라도 저 사람의 고통이 얼마나 아플까 조용히 상상해 볼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아픔을 덜어주기 위해 나의 다정함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마음. 그것이 진짜 성숙입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이용하거나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것. 우리는 결국 이 조건 없는 사랑을 하기 위해 그토록 아프게 나 자신과 싸워왔던 겁니다. 타인의 아픔에 함께 아파하고 그 기쁨에 함께 미소 지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거짓된 말들이나 누군가의 통제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사랑의 나침반이 생겼기 때문이죠. 자, 지금까지 참 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의 진짜 얼굴을 마주했고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내면의 힘을 되찾았으며 결국 이 모든 과정이 더 깊게 사랑하기 위한 여정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여전히 상처받고 있고 변하려면 한참 먼 것 같아라며 또다시 스스로를 탓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밤잠을 설치며 무기력에 빠져 괴로워했던 그 시간들조차 사실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내 진짜 모습을 되찾고 싶어서 속으로 처절하게 노력했던 흔적입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을 찌르던 뾰족한 생각들을 거두어 주세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고 있는 그대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밤 눈을 감고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꼭 이 말을 소리내어 들려주세요. 그동안 참 많이 불안하고 아팠지. 그 상처들은 이제 모두 오래전 일이야. 너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그러니까 이제 마음 편히 푹 쉬어도 괜찮아. 누군가의 허락이 아닌 나 스스로 내리는 이 따뜻한 허락이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사르르 녹여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구겨지지 않은 깨끗하고 자유로운 도화지 같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울림이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더 깊은 내용의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분별의 자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